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정의 최우선 가치를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7기 경북도정의 방향을 이정희 기자가 전망해드립니다. 취임일 도청사로 첫 출근한 이철우 도지사는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일하는 분위기로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옷 잘 입고 넥타이 매고 의정 갖춘다고 존경심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존경심은 실력에서 나옵니다. 청렴도 전국 꼴찌의 원인으로 지목된 정실인사 폐단부터 바로잡겠다는 게 일성이었습니다. 누구한테 부탁하고 되는 인사는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원칙대로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겠다. 경북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일자리와 저출산 극복에 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 청년 창업, 농업 6차 산업에 팔을 걷어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고의 고령화율을 보이는 경북이 출산율을 높이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와서 젊은이들 아기를 많이 놓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단어로 이야기하면 일자리와 아기다. 환동의 본부를 동부청사로 확대, 제2도청사로 운영하겠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북도청 신도시가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않았고 신도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발전 전략도 시급하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경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래 먹을거리 산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부, 여당과의 네트워크가 과제입니다. 국정정책 기조로 매년 수십조 원의 예산이 투여될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도 민선 7기 경상북도가 주목해야 할 분야입니다. 정치적으로는 고립된 보수의 지형, 내부적으로는 동력은 떨어지고 빠르게 늙어가는 경제구조. 녹록치 않은 경북의 상황을 얼마나 타개할 수 있을지 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7호 태풍 뿌라비룬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주의보, 대구와 나머지 경북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오늘 밤 늦게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에는 30에서 80mm,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이 물러간 뒤 구름 많겠고 경북 내륙 지역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내일 새벽까지 태풍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대구 경북에서는 1명이 숨지고 농작물 16.5헥타르가 침수됐습니다. 농작물 침수는 지금까지 의성에서 벼 5헥타르, 청송 양배추 6헥타르, 성주 참외와 벼 5.3헥타르, 영양 0.3헥타르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시설은 안동 북후면 도랑 석축 10m가 유실됐고 성주 천연기념물 왕버들 3그루가 넘어져 부러졌습니다. 어젯밤 봉화 소천 31번 국도에서 낙석이 차량 앞 유리를 관통해 조수석에 타고 있는 50대가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에는 청도군 매전면 국도 58호선 옆 야산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야산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 등 6,000제곱미터가 유실됐습니다. 태풍 영향으로 대구공항 항공편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대구공항을 출발해 일본 후쿠오카 도착 예정이던 항공기 2편을 비롯해 국제선 4편과 대구와 제주 간 항공편 2편도 취소됐습니다. 김해공항을 향하던 항공기는 태풍의 영향으로 대구공항으로 회항하고 있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태풍 방향에 따라 항공기 운항도 달라진다며 이용객들은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하천둔치 주차장 33곳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우선 일선 시군의 위험지역 통행 제한을 지시하는 한편 견인업체 등과 함께 지역 단위 협의체를 구성해 장기주차 차량 등은 안전지역으로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3년 7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안동병원에 배치된 경북 닥터 헬기는 1,800회 이상의 출동식 일정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한 차례 이상 응급 환자 이송과 치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헬기 이송 환자 1,700여 명 가운데 중증 외상 환자가 32%로 가장 많고 다음은 뇌와 심장 질환, 호흡곤란과 임산부 순이었습니다. 집단 성폭행을 당한 대구의 한 여중생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10만 명 넘는 사람들이 공감했습니다. 15살 여중생을 둔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딸이 19살 남자 3명과 딸 또래 남학생 4명 등 모두 7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가해자들이 성폭행 사실을 소문내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청원했다며 딸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법의 엄한 심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6.13 지방선거 후보자 6,619명 가운데 5,640명이 100%를, 979명은 50% 선거비용 보전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46명 가운데 25명이 100%를, 2명이 50% 보전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전액을 10%에서 15% 미만은 5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포스코건설에 이어 포스코 본사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중순부터 포스코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 포스코 포항 본사에 조사국 직원을 투입했으며 조사는 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